탑로드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놨고, 부품도 이 교체할 부품들하고 이제 빼내야 될 부품들 그런 문제 없이. 자, 이제 이번 의뢰자분께서는 옆구리에 구멍을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불붙이기가 편하게. 후반에 옆구리 구멍을 내고 대롱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쉽게 붙일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거고, 제너레이터도 적당히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개도 마늘 내축을 한번 털어드릴 거고, 나머지들 방열판 그리고 상단 프레임들 그리고 이동손잡이하고 보호망은 추후에 이제 블랙으로 재도장을 할 겁니다. 얘는 샌딩을 먼저 해야 됩니다. 도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이 모든 부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버홀 되기 전 모습입니다. 어디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 이제 비드 샌딩이라고 해서 이제 유리가루입니다. 여기에서 샌딩을 거친 후에 정리가 될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손으로 붙잡고 총으로 쏩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피드 샌딩 작업을 거쳤던 제너레이터 오버홀 모습입니다. 기존에 찌든 카본 테이들을 모두 벗겨내고 방열판까지도 작업을 했습니다. 상단 로드는 잠시 후에 옆트임을 한 후에 이렇게 똑같이 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에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일단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조금 후에 윗부분을 터내야 됩니다. 자, 옆구리 트임 작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홈을 파내야 되는데, 이 홈 파는 게 이 다이캐스팅 재질이다 보니 잘 부러지거나 옆으로 튀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에어입니다. 에어를 돌려서 조심스럽게 다이캐스팅 라인에 톱날 라인 작업을 만들어내면 후반에 다시 초경날로 갈아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뚫어낸 거를 일단 끊어냈고, 끊어낸 작업에 다시 중간을 터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작업 진행은 자세히 보시면 초경날을 이용해 가지고 일일이 다 갈아낸 가루입니다. 미세하게 이 작업하는 게 날이 튈 수 있다 보니 항상 보호안경을 끼고 작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줄로 갈아냅니다. 면을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줄을 가지고 다 갈아낸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대롱 라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추후에 이제 상단부 프레임 라인도 이 부분을 터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또 트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편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홈을 내서 파줍니다. 파줘서 상단부가 이렇게 뚫려있게. 자,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하단 방열판 라인에 구멍이 원래 뚫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자, 옆구리를 이런 식으로 터놓고 얘가 위에 있는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유리가 안착이 될 거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 사이로 또 구멍이 뚫려서 보입니다. 상단이. 자, 이렇게 놔두고 이마로 이런 라이터를 쭉 놓고 불을 켜면 이렇게 이제 불이 켜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끔. 이 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이게 이제 옆구리 특이 작업입니다. 이건 아직 조립을 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옆구리가 터집니다. 상단이 보이게끔. 그러면 자동점화 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리고 굳이 긴 멘트를 달지 않고 짧은 동그란 멘트를 달고도 밑에서 대롱 라이터를 불을 켜서 불을 바로 다이렉트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팁입니다. 옆구리 터기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조립 단계가 남았습니다. 노래가 들어왔던 다시. 자, 조립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노래가 들어왔던 노스스타입니다. 옆구리를 터달라고 해서 터뜨렸고, 그리고 위에 있는 가이드 블랙으로 작업을 부탁해서부터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내측부는 다 정리가 됐고, 내측부 사진도 제가 이제 찍어놨습니다. 하부로드는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놓은 거를 그대로 지금 정리해 놓은 거고, 바로 이제 전체 조립에, 전장 조립에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로드가 어느 정도 잘 잡고, 항상 여기 있는 구멍에 방청제를 꼭 뿌려줍니다. 그 이유는 여기 끝에 녹이 꼭 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녹이 번져서 황동에도 여기 이쪽 부분이 녹색으로 해가지고 황동 자체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들이 대부분들이 이만큼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오볼 정비를 할 때 꼭 이 부분에 방청제를 뿌려 놓습니다. 제네레이터를 조립을 할 겁니다. 청소핀이 상하지 않게 잘 줘야 되고, 노스스타는 정유 필터가 아닌 이렇게 스프링 필터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버 해놓은 거 이렇게 끼고 맞춰서 청소침이 구겨지지 않게 정리를 해놓고 기본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꽉 조여줘야 합니다. 핀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어느 정도 휩니다. 페트로막스는 더 많이 휩니다. 주고 비어있어도 후반에 조금 펴주면 됩니다. 핀을 꽂아놓고 목대를 낍니다. 목대 끼기 전에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목대를 주지.
라인이 묵은때가 되게 많습니다. 묵은때를 빼줘야 됩니다. 펌핑을 계속 하다 보면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분비물 찌꺼기들이 끼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무 성분에 방청제를 뿌려놓으면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내유성이 강한 여기 이런 재질들은 잘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대부분들 이 펌핑 라인을 청소를 하거나 오일을 주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 펌핑 로드대가 내부 치직이 건조해 돼서 이 고무 탄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크랙이 가고 깨집니다. 이 고무가. 지금 상태는 얘는 고무가 굉장히 말랑말랑해. 충분히 오일량을 조절하면서 쓰시면 교체 없이 쭉 갑니다. 저는 이제 다시 깨끗이 끄기를 잘라냈으니 이제 얘는 미싱 오일입니다. 미싱 오일을 듬뿍 발라서 씹어냈습니다. 압축력이 되게 좋아요. 진동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했는데 교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헐거워요. 이제 이 개인적인 노하우로 이제 이 부분이 헐겁지 않게끔 이제 작업을 해드리는데, 영업 비밀입니다. 자, 아예 손으로 돌려도 안 빠집니다. 완전 단단하죠. 여기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펌핑 로드 때 위쪽에 보면 뚜껑 막에 오일이라고 적혀있고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라인에 얘를 다 열고 오일을 뿌리면 안 들어가요. 왜냐면 밑에 있는 바킹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한 3분의 1만 빼놓고 미싱 오일을 한 번 더 듬뿍 뿌려줍니다. 택배로 발송하다 보면 많이 흘러나오는데 한번 닦아내시면 되세요. 기름이 새는 게 아니라 오일이 새는 거니까. 그럴까요? 아주 주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정 기름 닦아줘요. 탱크만 닦아줘서 나쁠 게 없습니다. 오일을 한번 닦아주면 주먹가져서 이 상태에서
튼튼한 친구도 있고 되게 연성이어가지고 그냥 빠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상당히 빡빡합니다. 자, 제너레이터를 미리 조립을 해놨으니 다시 이제 중앙 목대를 끼고 전장 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장 꽉꽉 조이지 마시고 거의 이제 조여질 쯤 됐을 때 센터 라인들하고 목대 위치를 한 번만 더 잡아줍니다. 그리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조이기 시작합니다. 조여놓고 이제 조여 있으면 꽉 한번 조여줍니다. 이렇게 상단부 프레임을 조립을 할 때 제너레이터가 위에 에어라인에 끼워질 수 있게끔 미리 항상 보고 조립을 하세요. 밑에 하단만 신경 쓰다 보면 여기가 꽂아져 있지 않거나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가지고 재조립을 하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중앙 목대 목대를 조립하고 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구리 뚫어놓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을 켜주면 수동으로 불을 켤 수 있고, 긴 심지가 아닌 짧은 심지를 붙여도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펌핑을 하고 밸브를 열면 공기하고 가솔린 가스가 밑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 흘러내려오는 거를 얘 불이 붙어서 펑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불이 붙으면서 멘틀에 불이 붙습니다. 이걸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옆구리 팀에 대한 편리함을 아시는 거예요. 핸드 위를 다시 한번 잡고 라인을 붙여서 후에 기름 깔때기를 쓰실 때, 전용 깔때기 안에 꼭 필터가 있는 깔때를 쓰셔야 되는 게, 신형 요즘에 나오는 이제 콜맨들 제품들의 문제점은 하브로드 라인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연료 이송관인데 만약에 부유물이 들어가나 찌꺼기가 들어간다라면 빨려 들어가다가 구멍에 막히면 얘는 바로 벙어리가 됩니다. 그냥 가스가 올라가지도 못하다 보니 그냥 우리말로 밸브를 열어도 가스가 나오지도 않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깔때기 안에 필터가 있는 걸 사용을 해주시고, 무작정 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없으니까 그냥 다 부어버리겠습니다.
넣고 기름 용량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였을 때 120각도 한 이쯤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양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한 이쯤에서 지금 나올랑 말랑 해요. 그러면 한 이 위 정도까지 3분의 1을 조금 넘어선 건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압력 게이지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한 120각도 정도 나올랑 말랑 하고 나서 펌핑 횟수는 이런 압력 게이지가 없다라면 펌핑 횟수는 일반적인 그냥 마개를 쓰게 되면 펌핑 횟수를 약 한 50번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압력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0.1메가파스칼에 놔두고 불을 시연을 한 다음에 불이 착화가 확실히 되면 저는 0.15메가파스칼까지 압력을 더 넣습니다. 보통 0.15메가파스칼이 1.5바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마개로 해서 쓸 때 50번을 펌핑을 하면 1.5바까지 펌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착화시키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바 정도에다가 놔두고 불을 시연을 한 다음에 다시 추후에 압력을 더 집어여서 1.5바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멘트를 태우거나 그럴 때 너무 압력이 세면 멘트를 터져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멘트를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조금 적게 여서 멘트를 살려냈고 착화를 한 후에 불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펌핑을 해서 빵빵하게 멘트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행 단계를 합니다. 자, 조여놓고 미리 펌핑을 해놓는다. 그리고 멘트를 하나 더 꺼냅니다. 긴 멘트를 안 쓰고 흔히 말하는 두알 멘틀입니다. 동그란 원 멘틀인데 510평입니다. 페트로막스용인데 충분히 노스스타가 잡아줘요. 네, 저번에는 유리관을 끼웠는데 유리관을 끼지 않고 테스트용 유리관을 미리 빼놓고 멘틀 태우기 작업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압력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다면, 멘틀을 태우고 나서 뒤에 가서 펌핑을 하면 멘틀이 아직 빵빵한 역할을 못하다 보니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축 떨어지거나 찢어질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흔들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멘틀 태우기 전에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멘틀은 누르면 갇혀있는 데서 하지 마세요. 저 작업장 같은 경우는 되게 한겨울에 정말 추울 정도로 공기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장 내에서 지금 제가 이제 멘틀 태우긴 하는데, 이 멘틀 태우는 게 이렇게 보면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은근 즐겨요. 멘틀을 이렇게 시꺼매졌잖아요. 시꺼매지고 나서 바로 불을 붙이지 마시고 하얗게 시꺼먼 거름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야지 좀 더 밝은 불빛을 내요. 이렇게 검게 그을린 상태에서 불을 밝으면 얘가 바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 그대로 멈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이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재가 다 타서 없어지게끔. 근데 안 탄 데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라이터로 지져주세요.
지금 좀만 해도 흔들리잖아요.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펌핑을 해요. 대부분들 그래요. 심지 아무 생각 없이 심지를 달고 심지 태우기를 한 다음에 그때서야 펌핑을 하면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일단 뚱 떨어지기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압력을 여놓는 거예요. 거의 다 시꺼먼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없어졌을 때 똑같이 저도 항상 소화기는 하나 비치를 해둡니다. 불이 날만한 소재가 있는 것들은 주변에서 피해줍니다. 그대로 불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찢어요. 그리고 열면 불이 붙어요.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아직 기름이 차고 올라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그리고 불이 붙자마자 핸들링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해주는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즐을 구멍을 뿜어져 나오는, 연료가 뿜어져 나오는 구멍을 계속 뚫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열었을 때 밑에서 가솔린이 올라올 수 있게끔요. 제일 처음에 하다 보면 안쪽에 있는 아주 미세한 어떤 먼지도 있고, 한 번 사용하고 두 번째 사용할 때는 그 이제 카본 찌꺼기들이 안에 여기 벽면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제네레이터에. 그러면 올리다 보면 따라 올라와서 가솔린과 함께 섞여가지고 노즐 구멍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럴 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차로 맞은다라면 훅갓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악셀링을 몇 번 쳐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불이 안정적으로 됐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추가 펌핑을 1.5바까지 해줍니다. 1.5바 조금 넘겨줘요.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용 글러브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여주려고 이제 제가 조립을 해놨지만 테스트 끝난 후에 핸드윌을 고정을 시켜요. 그 이유는 대부분들 오링 라인에서 질질질질 세다가 불이 훅 붙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버려버렸지만 이제 큰 오링으로 따진다면 이제 얘네들이 경화가 돼가지고 두 개가 붙어 있는데 1차, 2차 이제 누압을 막는 건데 오래되다 보면 딱딱해져요. 그 딱딱해짐이 때문에 가솔린이 열었을 때 핸들 쪽으로 오버히트를 하다 보니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일반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갑자기 불이 넘치거나 그러면 버버버벅 되면서 핸들을 껴야지만 불을 끌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빼놓습니다. 차분하게 불이 올라와도 저는 집어서 끼고 끄는데, 얘를 빼놓은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불이 켜졌을 때는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저는 여기에서 누유나 누압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제가 이제 점막 스파크를 안 여는 이유가 30분 테스트를 하면서 안쪽을 계속 지켜봐요. 혹시 누유나 누압이 되는지를 보려고. 일단은 후에 다시 30분 저는 맞춰 놓습니다.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5분쯤 남았습니다. 아까 5분 전부터 미리 그 테스트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합격. 현 상태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누유나 누압도 없고, 오케이. 2.5바에서 빠지는 거는 충분히 테스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얘는 후반에 제가 다시 맞춰놓을 겁니다. 자, 이제 불을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맞춰서 미리 껴놔야죠. 이렇게 일단은 꺼질 때까지 놔두고, 이 점화 스파크 안쪽이 깨지기도 하고 아래쪽이 깨지기도 합니다. 저번에 온 거는 안쪽이 또 깨져가지고 그냥 내려앉았는데 실질적으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거고 얘는 버리고 새 거를 끼워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옆구리를 터놨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서 보내드리고 하고, 배터리는 1년에 한 번은 꼭 바꿔주세요.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에 한 번. 왜냐면 누액 때문에 여기가 부식이 되거나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다 보면 스파크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접점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점화 스파크를 쓰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방청기를 한번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끼워 놓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옆구리를 터놨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불이 이렇게 켜집니다. 그러면 밸브만이 없는 불은 바로 붙어요.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고장 작업을 이렇게 했고, 이 핸드윌 이렇게 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의외로 모르세요. 아주 쉬운, 왜 이렇게 휘어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식는 동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윌이 어떻게 치면 뒤쪽으로 꽂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 핸드윌을 앞으로 내렸을 때 앞으로 꺾여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뒤집어서 해놓는데, 왜 이렇게 꺾여 놓은 이유가 뭐냐면, 뒤로 갔었을 때가 이제 제 자리입니다. 그러면 펌핑 로드 때도 간섭이 없어요. 그리고 연료 압력 게이지 라인도 열고 닫는데 간섭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이만큼 휘어있기 때문에 간섭이 없어요. 펌핑도 간섭이 없고, 심지어 핸들도 간섭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들 한 10개 중에 한 8대는 어떤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들어와요. 앞으로요. 이렇게 되면 뭐 얘는 지금 압력 게이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압력 게이지가 없다 치더라도 이쪽에 얘가 이 사선 라인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때문에 압력 게이지를 만지거나 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반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압력 게이지가 있어서 덜 내려왔지만, 얘가 다 내려왔다 그러면 이 지금 모퉁이 부분이 또 펌핑 라인 때에 걸려가지고 다그닥거리거나 뺄 수도 없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이 핸드윌은, 이동 손잡이는 뒤로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걸어놨을 때도 앞에 축이 중앙축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보기가 좀 더 나아요. 반대로 했더라면 앞으로 조금 튀어나온 개념인데, 이 이동 손잡이는 이 휘어있는 게 뒤쪽으로 가게끔 해서
고무 라인에 걸리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말로 압력 게이지를 걸림이 없이 열고 닫을 수 있고, 펌핑 라인도 걸림이 없이 펌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스스타 가솔린 랜턴 오버홀 작업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